대승기신론으로 하는 성공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심진여상을 해석하다. 먼저 본문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부차 차진여자는 의 언설 분별하여 유 이종의 하니 운하위요. 일자는 여실공이니 이능 구경 현실고요. 이자는 여실불공이니 이유 자체 구족 무루 성공덕권이라. 여기까지 먼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심진여상을 또 이제 총체적으로 해석해 들어가고 계시는데요. 진여자라고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언설 분별에 의해서 이제 두 가지로 나타내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 진여라고 하는 것은 말로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진여를 그 의언 진여, 이언 진여 이제 이렇게 해서 또 이제 뒤에 가면 그러한 말씀이 나오시는 것처럼 어쩔 수 없이 말에 의지해서 지금 진여를 펼쳐나가고 있는 게 의언 진여예요. 그러나 이것은 이제 방편이다 하는 것을 먼저 이제 두셔야 돼요. 안목이 열어지면 여실공이니 여실불공이니 하는 말들이 이제 다 떨어져 나가야 한다.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제 언설에 그 의지한 분별이다. 그렇게 이제 먼저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언설 분별에서 두 가지로 드러내는 것을 여실공과 여실불공, 이제 진여를 우리가 이제 그 설명을 하면 여실공과 여실불공으로 결국은 진여 자체는 알 수 없지만 우리가 내 앞에 드러난 일체의 모든 일들에 대해서 내 앞에 펼쳐진 일들에 대해서 내가 그 안목을 드러내는 거예요. 과연 어떻게 볼 것인가. 내가 여지까지 모든 것이 각각 정말로 그 모든 드러난 일들의 주제자가 있어서 그것은 진짜로 일어나는 일이야. 이 모든 것이 객관적 실체가 있어서 모든 일이 진짜야 라고 하는 그 의식 구조에서 우리는 이제 그 일체가 있지 않다 하는 그 눈을 여는 것이 바로 여실공이에요. 그러니까 여실공이 정말 완전하게 열려야 여실불공으로 갈 수 있습니다. 여실공이 애매하고 그냥 개념적으로 알고 여기서 이제 들은 말들을 우리가 보통 그냥 내가 안다고 생각하면서 넘어가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이제 오히려 더 여실공이 완연하게 나한테 안목으로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여실불공이 안 보이는 거예요. 정작 우리가 마음을 쉬는 것은 바로 여실불공이거든요. 여실불공에 들어서서 내가 진짜 안목이 열려야 일체 모든 것에 내가 그 손대지 않는 지점, 일체 모든 것이 그대로 완전하다고 하는 그 눈이 열려요. 이것이 진짜 우리가 쉴 곳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여실불공이 드러나려면 여실공이 내가 완전하게 내 눈에 들어와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실공 앞에 일체에 드러난 일들이 그대로 있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이제 모든 드러난 일에 그 객관적인 어떤 실체가 있어라고 하는 그 인식 구조 안에 있거든요. 아무리 내가 일별을 해도 여전히 앞에 드러난 일들에 내가 빠져들어가고 있는 것은 바로 그것이 진짜 같거든요. 그러니까 내 눈이 완전히 그 이제 열려서 열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등력이 돼야 돼요. 힘이 붙어야 됩니다. 힘이 붙기 전까지는 우리가 이제 이 공부를 들으시는 많은 분들은 아마도 그 이제 법신 자리가 한번 드러나신 분이 이제 있으실 거예요. 꽤 많으실 겁니다. 그러나 이제 무엇 때문에 내가 부족함을 느끼느냐? 분명히 드러났는데 앞에 드러난 일들을 내가 이제 그 진짜 있다고 여전히 믿고 나도 모르게 거기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강력할 때는 내가 빠져들어간다 안 빠져들어간다는 생각도 없이 이미 대상에 빠져들어가서 내가 화내고 성내고 있는 이제 내 이제 모양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 참 굉장한 자괴감이 이제 들죠. 분명히 내가 이 자리가 드러났는데 도대체 이게 내가 뭐 하는 짓인가 하는 것이 더 나를 괴롭힐 수 있어요. 이제 그만큼 우리가 먼저 한번 일별했다는 것은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물론 그것을 안 하면 이 공부에 들어올 수도 없지만 그것을 했다고 해서 우리가 이제 그 열고자 하는 그 마음이 열려지지는 않는다 이런 얘기죠. 그 안목이 열어지지는 않는 거죠. 그래서 여실공이 완전하게 들어와야 되는데 여실공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이제 일체가 의식밖에 있지 않다는 그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하게 들리는 것은 여전히 우리가 너무나 어려운 것은 자타가 있다는 생각. 이 자타가 있다는 생각이 정말로 나를 붙잡고 놓아주지 않습니다. 이게 완전하게 드러나요. 자타가 있지 않다는 생각은 앞에 드러난 일이 단 하나도 있지 않다는 생각
않다고 하는 그 안목이 열리는 거거든요. 우리는 여전히 순간 내가 그 대상에 빠져들 때는 내가 있고 앞에 드러나는 저 대상, 그것이 사람이든 사물이든 사건이든 거기가 진짜 있다고 믿고 훅 빨려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 자타가 있다는 생각을 참으로 벗어나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의식을 아주 밀밀하게 공부를 해야 한다는 그 말씀을 드린 거고, 여전히 우리는 시간 안에 떨어져 있기 때문에 왜 앞에 있는 일이 진짜 같느냐? 시간이 계속 흐르고 있고 시간의 그 연속성 상에서 일들이 끊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이제 그 아침에 일어나도 내가 어제 내 방에서 잔 내가 아침에 일어난 나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게 내가 시간 속에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 눈이 연다고 하는 것은 지금 이 법계는 그 찰나도 생멸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근데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미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마음이 편해요. 왜 편안할까요? 어제 잔 내 방에서 오늘 일어났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그 기억 안에 있고 그 기억대로 아침에 펼쳐졌기 때문에 모든 것은 편안합니다. 만약에 어제 내가 내 방에서 잤는데 일어나 보니까 어디 산속에 있더라. 이러면 우리 얼마나 정말 그야말로 지금 우리 난리가 났다고 하죠. 그런 의식 상태에 내가 이제 빠지는데, 이 법계는 시간과 공간이 흐르기 때문에 그 의식의 연속성상에 있어요. 그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그 의식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고 그 기억이 있는 거죠. 그 기억이 그대로 유지됐고 앞에 펼쳐진 일들은 그 기억대로 펼쳐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아무 일도 없구나 하는 거예요. 그러나 실상은 그게 아닌 거죠. 아침에 일어났을 때 나는 어제의 나와 상관이 없어요. 그 모든 기억을 가지고 아침에 드러난 물거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일체가 다 공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받아들이기가 어렵죠. 그래서 우리는 승조대사의 그 조론을 정말 밀밀하게 내가 그분이 이제 드러내신 그 물불천론이라고 하는 그 말씀이 내 안목으로 열려야 돼요. 물불천론. 결국은 중생이 불천이라고 하는 것은 옮기지 않았다. 그러니까 우리는 10대에 내가 20대에 내가 되고 이렇게 해서 지금 나이 든 모습의 내가 됐어요. 라고 하는 아주 확연한 의식 구조 안에 있잖아요. 그러나 지금의 나는 어제의 나하고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10대, 20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지금 나는 지금 드러난 물거품이에요. 그것도 우리가 이 법계가 찰나도 생멸을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환과 우리가 그 꿈처럼 드러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계속해서 내가 태어난 그 시점으로부터 시작해서 10대 기억 갖고 있고 20대 기억이 갖고 있고 그 기억을 다 갖고 있단 말이에요. 이 지점에서 우리는 모든 것이 여전히 있는 것 같고 내가 있다고 하는 그 일체 모든 일로부터 벗어나기가 너무나 어려운 거죠. 이 두 가지, 내가 이 자타, 내가 있고 앞에 드러난 대상도 진짜로 있다. 우리 이것이 너무나 우리를 힘들게 하고, 또 하나 시간이 계속해서 흐르고 있다. 이게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실상은 이제 내가 정말로 눈이 열린다고 하는 것은 아침에 일어난 내가 어제의 나와 하등 상관이 없다고 하는 그 안목이 열리셔야 돼요. 그러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는 그 말에 진짜 낙처가 드러나죠. 이게 이제 승조대사의 물불천론에 대한 그 이 세계 실상에 대한 그 이제 그 안목을 드러내신 건데, 여기까지 오셔야 실상은 여실공이 드러나요. 여기까지 오지 않으면 어제의 내가 오늘의 나인 줄 알면 우리는 여전히 이제 그 흙탕물 휘젓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실공이, 이 안목이 진짜로 내가 매일매일 펼쳐지는 내 삶에서 확인이 돼야 돼요. 내가 그것이 나의 실제가 돼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게 진짜 여실공이에요. 그렇지 않고 애매모호하게 일체가 공이다. 이건 무슨 공입니까? 일체가 공이라는 것은 결국은 주객관이 있지 않은 거예요. 그 지점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일체가 있는 것에서 일체가 이제 없다로 가면 내가 이해했어요. 일체가 있다고 하는 데서 일체가 없다라고 하면 결국은 그것이 일체가 없다라고 하는 또 하나의 있다를 만들어내니까 여전히 내가 주객간의 의식 안에 있는 것이고, 이렇게 해갖고는 진리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실공이 완전하게 정말 구경의 그 어떤 그 실체가 드러나서 나한테 진짜 앞에 한 물건도 있지 않아야 돼요. 있지 않았다는 게 그걸 없애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없는 거예요. 그럼 본래 없는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본래 없다는 그 안목을
우리가 이제 아까 말씀을 드린 승조대사께서 얘기하신 그러한 물불천론이라고 하는 그것이 나의 실제가 돼야 돼요. 그래야 진짜 여실공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완전하게 그 공이라는 것이 이능 구경의 현실이 돼야 돼요. 그것이 나의 실제가 돼야 이제 나한테 진짜 앞에 단 하나도 있지 않고 정멸된 그 눈이 열리는데 이것이 내가 시간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내 오랜 습기가 이제 나한테 정말 수억 년을 내가 이렇게 정말 뒤바퀴째 살아온 거잖아요. 수억 년도 더 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내가 계속해서 이 강력하게 어떤 무명 혼습 안에서 내가 의식 구조 안에 있었기 때문에 이거 내가 금방 이런 말 듣는다고 해서 일체가 있지 않구나. 물 불천론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 물 불천론까지 들어와야 여실공이 나한테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이제 쉽게 그냥 일체가 색즉시 공 이거 알아듣고 내가 이 세계에 무엇인가 진리를 알았다고 하는 건 엄청난 착각이죠. 그것 때문에 결국은 여실불공을 볼 수가 없어요. 여전히 마음은 흔들리고 있고 앞에 드러난 대상에 내가 늘 빨려 들어가면서 물론 이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내가 이 정말 눈이 완전하게 열려도 나한테는 이 습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그 안에 대상에 빨려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랫동안 이제 그 법의 눈으로 그걸 우리 법안이라고 하죠. 그 법안으로 내 앞에 모든 드러날 일들을 관지할 수 있는 지혜로 관할 수 있는 일정한 시간의 그 훈습, 진여 훈습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제 완전하게 내가 어느 지점까지 열려야 한다는 것도 모르면서 일체가 없어. 이거는 아무것도 모르는 겁니다. 일체가 없어는 일체가 없다는 또 하나의 있다를 세우고 있는 거고 여전히 자타가 있는 거예요. 일체가 없다라는 생각이 타죠. 내가 그것을 인식하고 있고 그러면 여전히 나는 내가 있고 그걸 인식하고 있는 대상이 있기 때문에 나는 자타에 있는 것이고 그럼 의식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럼 절대 진리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실공과 여실불공이 그냥 여기서 말로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정말로 여실공에 대한 안목이 열려야 여실불공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건데 여실공과 여실불공이 이 두 눈이 같이 열려야 돼요. 먼저 여실공이 열려야 여실불공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실공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그 중도로 얘기를 하자면 쌍차죠. 일체 단 하나도 여기서 그 의미를 붙이거나 내가 거기에 어떤 무엇인가 내가 그 의미를 둬서 내가 그것을 생각할 수 있는 대상이 있지 않아요. 완전히 정멸됐다는 그 눈을 여는 거죠. 그게 쌍차고 이 눈이 열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것이 환 같고 분명히 꿈같이 드러나지만 결국 내가 앞에 보고 내가 인식할 수 있는 거는 내가 무엇인가 감각으로 드러낼 수 있는 거는 상과 작용밖에 없어요. 그럼 이 상과 작용이 결국 뭐냐라는 것이 안목이 열어져야 되잖아요. 일체가 없지만 이체가 구경의 이제 진실의 눈에서 볼 때는 이것이 있는 것이 아니지만 그러나 여전히 환 같고 꿈 같지만 나한테 보이고 들린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 다 뭐냐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그때 우리가한테 드러나는 눈이 그대로 이거 다 어디서 드러났느냐. 이 환이 다 어디서 드러났느냐 이런 얘기죠. 그걸 우리가 이제 눈을 뜨면 그대로 진여에서 진여가 드러난 거예요. 일체 우리가 이제 모든 앞에 드러난 건 다 연기에 의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연기를 이제 보통 생각을 하시면 그 연기를 내가 연기한다고 생각을 해요. 12연기법도 주제자가 우리가 이제 무엇인가 12연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어떤 주체가 나라는 관점에서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12연기는 내가 주제자가 아니에요. 그것은 철저하게 의식이 그렇게 지금 굴러가고 있는 그 의식의 어떤 이제 굴러감을 얘기하는 건데 그 과정이 결국 인연으로 드러나고 있잖아요. 늘 말씀을 드리지만 인연은 의식의 작동 원리예요. 12연기는 내가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의식이 굴러가고 있는 거예요. 인연에 의해서. 그래서 앞에 드러난 일들은 나라고 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12연기는 그걸 계속 보시면서 내가 무명이었고 내가 그거 행을 하고 내가 식을 하고 이런 얘기가 아니라 결국 그 전체가 의식의 흐름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의식이 이렇게 흐르는데 나는 그것을 나라고 잡고 있는 거예요. 그 의식이 작동한 의식은 모든 것을 이제 깨서 나라고 하는 것이 생기면 내가 이것을 해, 내가 이것을 봐. 이 의식 구조에 이제 들어가고 있는 거죠. 12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거기는 무작자, 무수자죠. 지은 사람도 없고 받는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업보만 있다고 얘기를 하시죠. 이제 그 얘기는 지금 이렇게 드러나는 일들이에요. 드러날 일들은
드러날 뿐이에요. 우리한테 실상 그 일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감각 의식을 통해서 우리한테 그렇게 보이고 있는 거죠. 그 눈을 이제 열어가는 거죠. 그 눈을 열기 때문에 여실공에 대한 안목을 드러내려면 중도에도 내가 완전히 통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승조대사의 조론에서 나온 물 불천눈이 완전히 나한테 드러나 있어야 돼요. 여기까지 드러나지 않은 우리는 여실공을 정말 우리가 뭐 어떻게 감히 그 만져봤다고도 못해요. 손바닥으로 진짜 어떻게 한번 대보지도 못했다. 근데도 우리는 많은 분들이 여실공에 대해서 그냥 개념적으로 알면서 일체 아무것도 없다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일체 아무것도 없다는 말을 입에 올리는 순간 다 있는 거죠. 그거는. 그래서 이게 드러나려면 그것이 만만한 일이 아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여실공을 제대로 한번 드러낼까? 공부는 그렇게 지어져야 됩니다. 이게 드러났다면 우리는 이제 여실불공이 드러나게 됐어요. 자, 뭐라고 얘기를 하셨느냐? 여실불공은 이유 자체 구족 무루 성공덕곤이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불공을 보는 안목이에요. 그 불공은 여실하게 공과 여실하게 불공. 공과 불공은 완전히 우리의 인식으로 들어갈 때는 정반대죠. 어떻게 공과 불공을 같이 볼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의식으로 들어가면 공과 불공은 하늘과 땅처럼 천양지간의 차이가 있어요. 그러나 우린 이 두 개를 동시에 같이 안목으로 드러내야 이제 우리가 이제 공부가 드디어 안목이 열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불공이라는 거, 왜 불공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이게 이유 자체. 이게 자체라는 말은 결국은 우리가 체상용의 그 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공부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제 체상용에 대한 안목이에요. 체상용에 대한 안목이 어디에도 안 통하는 게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체는 본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것은 모양도 없고 이름도 없지만 그것이 상과 용, 작용으로 나타난다고 하는 그 안목인 거죠. 그러니까 눈을 뜨면 결국 상과 용은 이 상도 진여상이 되고 용도 진여용이 돼요. 그 안목을 얘기하는 것이고 거기에 이제 제대로 이제 눈이 열리면 일체 모든 드러난 것은 진여에서 진여가 드러난 거죠. 왜냐하면 그 체라는 게 결국 진여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한테 지금 드러난 모양들이 그대로 이 체에서 드러났다. 그럼 진여에서 진여가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진여상이고 작용도 내가 밥을 먹고 학교를 가고 내가 이제 뭐 친구를 만나고 이런 걸 하는 게 아니라 그 전체가 다 진여의 작용밖에 있지 않은 거예요. 그 눈을 여는 거죠. 그러면 어떠한 나의 안목이 열리느냐? 그것이 그대로 진리에서 진리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신 구족 무루 성공덕이란 말씀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구족돼 있다. 이제 무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무르는 우리가 그 진여 자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체를 얘기하는 거죠. 진여 그리고 체 이건 이제 같은 말인데 여기서 드러나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자타라고 하는 그 어떤 인식 구조에서 완전히 눈이 열린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나한테 자타가 있는 한은 죽어도 무르라고 하는 그 말의 참뜻을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무르라고 하는 말의 낙처는 결국은 일체 모든 생각이 끊어진 이 진여 자체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무엇이든 다 드러낼 수 있는 성품 자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어떠한 생각도 여기 이제 붙을 수 없는 생각 자체가 여기서는 아예 작동이 되지 않는 거죠. 생각이 작동이 안 된다는 건 결국 자타가 있지 않은 그 안목을 여는 거예요. 이 자타라고 하는 것에서 우리가 얼마나 그 눈 열기가 어려운가. 늘 내가 무엇인가 빠지고 있는 건 결국 그 출발이 자타예요. 그 자타라고 하는 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벌써 그 의식에서 딱 생겼다. 그러면 내가 생겨버린 게 굉장히 중요해요. 언제나 그 관점, 자타의 관점은 바로 나거든요. 내가 모든 앞에 있는 것을 나를 중심에 두고 내가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한은 우리가 무슨 대단한 지혜를 냈더라도 어차피 그것은 다 이그러지게 돼 있어요. 우리가 이제 공부의 이 세계 실제, 구경의 실제, 이 세계의 실상이 드러나지 않고 여전히 이 세계의 진리가 무엇인지 모르는 가운데서 하는 말들은 다 자기를 중심에 두고 하는 말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럴듯하게 마치 어떤 지혜가 열린 것처럼 말하지만 결국 우리가 그 무너져가는 모습들을 너무나 많이 봤잖아요. 그게 바로 이제 그런 이유인 거죠.
그래서 이 무르라고 하는 말이 결국은 진여를 얘기하는 거예요. 진여만이 무르인 겁니다. 어떤 셈이 없다라고 하는 말. 결국은 일체에 우리가 의식이 작동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를 우리 불법에서는 센다고 얘기를 해요. 그 유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무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의식이 작동되지 않는 진여를 얘기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안목 열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도 우리가 불법을 공부하고 무를 얘기하고 진여를 얘기하지만 이렇게 입을 열리는 순간 벌써 이것은 유르법에 떨어진 거예요. 무를 얘기하지만 말하고 내가 지금 무르라고 하는 그 의식을 지금 대상으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네 공부 자체가 이미 유르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 유르의 안에서 또 무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그 웬만한 안목으로는 지금 내가 말하면서 도대체 뭘 말하는지도 모를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일단 여실공에 대한 그 안목이 정말 제대로 열려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불공을 구종 무르 결국은 이제 진열, 이 무르도 이제 결국 진열을 얘기하는 것이고 의식이 우리가 작동하지 않는 이 일체 모든 의식 자체도 드러난 그 모든 것의 근원자리를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그걸 성품의 공덕이라고 하는데 여기서의 성품이라는 건 자성이고 법성이고 심성이죠. 그러니까 왜 성품이란 말이 필요했느냐? 다 여기서 나왔다. 그 말을 하시기 위해서 성품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신 거죠. 그러니까 무르라는 말과 성품이란 말은 똑같은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이제 어떻게 쓰는지 안목을 열기 위해서 그 여러 가지 이제 단어를 쓰시잖아요. 모든 이런 단어를 이런 그 개념을 쓰시는 데는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개념이지만 우리 공부 안목을 열어가는데 이렇게 다양한 말로 들어와야 그 모든 것이 이제 내가 진짜로 통합적으로 이제 이게 열어질 때가 있거든요. 그렇기 위해서는 한 가지 방향으로 들어올 수는 없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는 이제 보통 보면 하나로만 얘기해요. 공이다, 이 이체가 아니다 이런 걸로 들어올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과 불공을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대승기신론의 안목이 너무나 중요한 거죠. 결국 이제 드러난 이 모든 것에 내가 안목이 꿰뚫어지는 건데 그렇다면 이 앞에 이렇게 일체가 이제 공이라는 것이 내가 완연하게 드러났으면 그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공이라는 것이 나한테 구경각으로 들어와 놨지만 앞에 내가 그 눈뜨면 벌어진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럼 분명히 진짜 있는 일이 아니고 환이라는 거 알아요. 그것이 이제 꿈과 같이 드러난 일이라는 거 알지만 그 안목이 그럼 이 환과 꿈이 다 어디서 드러나느냐 이제 그걸 보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것이 환과 꿈이지만 그대로 다 진여가 이렇게 연기한 것이라는 게 드러나요. 결국 우리가 이제 그것을 생멸물에서 볼 때는 아래하시고 식이 연기하는 거죠. 내가 연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전체가 의식이 그렇게 인연에 의해서 계속 굴러가고 있는 거야. 그런데 그것을 우리는 이제 내가 깨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그런다고 생각하는 의식의 착각 안에 들어있는 거죠. 여기에 이제 눈을 뜨시는 거죠. 그렇게 되면 공덕이란 말을 쓰셨어요. 무루 성공덕. 그러니까 불공이라고 하는 것은 이 앞에 드러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렇게 드러난 일들에 대한 그 안목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일체 나한테 그 여실공이라는 안목이 열렸기 때문에 일체가 꿈이고 환인 줄 알지만 그러나 이 꿈 같고 환 같은 일 외에 우리가 무엇을 더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건 이 꿈과 한밖에 없어요. 우린 진여체를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어떻게 한 발짝도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개체적인 삶을 사는 지금 여기에 여전히 나는 나라고 하는 어떤 주체로서 앞에 드러난 대상을 놓고 지금 온갖 일을 벌이고 있는 이 모양과 작용으로 이제 펼쳐지고 있는 생멸문에서 눈이 밝아지는 게 결국 우리 공부의 이제 어떤 완성된 지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시무도라고 하는 혹은 시부도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이제 소에 대한 그 비유를 하시면서 망우존인 그렇죠? 망우존인 소가 없어져도 여전히 그걸 인식하고 있는 내가 있고 그럼 이것은 여전히 이제 공부가 완전히 떨어져 나가지 않은 상태죠. 결국 인후구망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사람도 사라지고 소도 사라졌다. 이게 이제 자타가 있지 않은 그 눈이 열린 거예요. 그 눈이 이제 제대로 열려면 그 이제 구망 같이 이제 완전히 사라졌다 이런 얘기죠. 그래야 그것이 결국은 반본 환원으로 가요. 그러니까 우리의 본래 자리로 돌아간다 이런 얘기죠. 근데 여기가 끝이 아니에요. 어디로 갑니까? 결국은 내가 이렇게 구경각이라고 하는 반본 환원에 왔어도 내가 돌아갈 자리는 입전수수죠. 시장에 들어가서
그 손을 들이운다. 그건 여전히 내가 이 삶을 개체적 삶으로서 있지도 않은 이 세계에 살고 있는 이 세계에서 내가 눈을 여는 거예요. 결국은 나는 의식으로 볼 수 있는 거 이 생멸문이거든요. 어디에서 눈이 열어지는 겁니까? 생멸문 안에서 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경각이라고 하는 것도 각이라고 하는 것도 철저하게 생멸문 안에 있다는 것이 이제 나한테 정말 내 안목을 열어내는 과정에서 그것이 진짜로 왜 그런지가 드러나야 돼요. 왜 구경각이 생멸문 안에 있는가. 결국 우리는 이 개체적 삶을 살 때 의식을 가지고 그 의식에 밝아지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는 이 지금 여기 살고 있는 삶을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그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시무도에서도 끝에 이제 이르는 게 입전수수예요. 철저하게 현실로 돌아오는 거죠. 불법이 대단한 것은 우리가 이제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은 무슨 이 도라는 것을 이루어서 그 이 세계와는 지금 여기 살고 있는 세계와는 다른 어떤 정신적인 걸 추구한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것 같지만 구경의 지점이 뭐냐 입전수수예요. 결국 여기 들어와서 이 철저하게 내가 그 생멸문이라고 하는 여기에 눈이 밝아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보현보살이 문수보살 그 이제 결국은 화엄경의 꽃이 보현보살이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이유는 문수보살이라고 하는 어떤 그 이 구경의 여실하게 공이라고 하는 이 일체 근본지가 드러난 다음에 내가 이 보현보살이 된다고 하는 것은 결국 여기 내가 살고 있는 이 세계에 철저하게 현실에 발을 딛고 여기 이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한 그 안목을 얘기하신 거지 여기밖에 다른 거 없어요. 내 눈밖에. 눈을 뜨고 나면 일체가 다 솔직히 나밖에 없습니다. 내 업식에 의해서 그 인연지어서 계속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사라지면 이 세계도 동시에 같이 사라지는 겁니다. 이 눈이 열리면 일체 앞에 드러나는 모든 이 대상들은 사실은 결국 다 나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과정에서 그 연민이 안 생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살의 마음이 되는 것이고 내가 나한테 이제 그 무엇을 줘도 다 내가 나한테 주는 게 된다는 그 눈까지 열리는 거죠. 그래도 이제 여기서 말씀하시는 무루 성공덕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왜 이렇게 얘기하셨을까에 대한 안목은 이제 분명히 열려져야 돼요. 왜냐하면 이것을 통해서 이 앞에 우리가 이 빌록 이것이 이제 환이고 꿈처럼 드러난 게 이제 눈에 드러난 거잖아요. 그러나 이것이 이렇게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법계가 현현하는 거죠. 이 법계를 결국은 이러한 상과 모양과 작용으로 계속해서 드러나기 때문에 이 법계는 끝나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끝없이 법계를 드러낸다고 하는 그 안목에서 볼 때 비록 이것이 의식으로 드러나서 일체 이렇게 계속해서 뭔가 움직임이 있잖아요. 그 움직임은 의식이기 때문에 의식을 통해서 움직인다고 하는 것은 의식 자체가 움직임이지만 그 이제 앞에 드러난 모든 일이 움직임으로 드러나는 거죠. 움직임으로 드러나려면 뭔가 마음이 움직여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그런 작용이라고 하는 거 뭔가 변화가 있지 않으면 우리 마음은 움직이지 않죠. 그러니까 이런 변화가 우리가 이제 고통이라고 하는 지점에서는 너무나 괴롭고 번뇌지만 그러나 이제 그 눈을 열고 나서 결국은 이러한 이 끝없는 의식을 통해서 여기에 괴로운 일, 즐거운 일 이렇게 끝없이 이제 작용으로 드러난 일이 이걸 통해서 우리는 법계를 현현하고 있다고 하는 이 법계가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현현하고 있다는 그 안목이 열리면 그래서 공덕이에요. 일체 모든 것이 여기에서 드러난 모든 일들이 우리의 그 의식 작용으로 인해서 드러나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얘기하신 이 무르성 공덕이라고 볼 수 있는 안목은 일체 모든 드러난 일들이 그대로 이 성품의 공덕이라는 거죠. 여기서는 우리가 이제 그 나를 중심에 두면 즐겁고 괴로운 일이 있기 때문에 공덕이 될 수 없지만 그러나 이제 여기에 이 관점은 나를 중심에 두고 괴롭고 즐거운 일과는 상관이 없어요. 괴롭든 말든. 솔직히 이 법계는 내가 죽어도 아무 눈도 하나 깜짝 안 하죠. 나는 여기서 드러난 물거품이에요. 그 눈이 열리면 그러나 내가 여기서 괴로워하고 죽어하고 내 눈앞에 즐거운 일, 괴로운 일, 너무나 못된 사람, 너무나 선한 사람 온갖 사람이 다 드러나서 마음이 움직여지고 있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 법계가 있다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눈이 열리면 그대로 모든 드러난 일들이 공덕이 될 수가
공덕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은 다 무엇이 하고 있는 겁니까? 일체가 다 진여가 하고 있는 거예요. 진여 스스로는 절대 한 번도 움직이지 않으면서 모든 것을 다 진여해서 내고 여기 이렇게 작용을 통해서 이 법계를 현현하고 있는 거죠. 이 법계를 끝도 없이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여기 이 모든 것은 드러난 그 자체로 이 성품의 공덕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안목은 중요하고 이게 드러나면 일체 모든 것은 드러난 대로 그 완전하다. 이런 눈이 열리는 거죠.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또 여기까지 공부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공부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부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